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뉴욕의 김영광 실장 불러보겠습니다. 김 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기가 막힌 발제를 하나 해주시겠다면서요. 기가 막힌 발제가 아니고 오늘 동아일보 김순동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로 간 까닭은이라고 긴 칼럼을 썼는데 그 오스트리아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주축국 독일 일본 이쪽에 이제 기울었다가 오스트리아가 독일 사람들이니까 연합군 점령하에서 좌우 합작을 통해서 통일을 이뤄냈다. 문 대통령이 남북한 좌우 합작을 통한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라고 그걸 썼는데, 우리 황 대표님도 재밌게 읽으셨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는 김순덕 대기자가 요즘 좀 이준석 대표가 대표된다면 좀 정신이 해끄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김순덕 대기자. 나는 이준석이를 갖다 이준석이가 좋다. 이준석이 안 찍으면 나는 내년에 국민의힘 안 찍을란다라고 했는데 이준석이 되다 보니 너무 해끄닥해서 너무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갔어. 나는 김순덕이 제일 먼저 썼던 거 있죠. 이번에 마누라 김정숙을 위해서 여행 자리 마련해 준 거 그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라고 김순덕은 썼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뭐냐니까 아까 김순덕 칼럼에서 썼대. 단체 관광을 가도 오스트리아는 2박 3일 있는 데가 아니래요. 1박 2일 있는데. 근데 2박 3일씩 있으면서 온 동네 패션쇼 하게 하고 무슨 갑옷, 고정 임금이 보내는 갑옷 박물관 구경시키고 어디 구경시키고. 그게 미안하지. 문재인도 미안하니까 가서 오스트리아 가서 세 마디 헛소리 세 가지 했잖아요. 첫째, 백신. 김정은 수령님께서 간합해 주신다면은, 윤호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상납할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두 번째. 그 수도원인가요? 살았다. 나는 윤리적으로 살았다. 난 윤리적으로 살았다. 또 거기서 교황님이 한번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수령님의 어깨라도 한번 쳐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혹시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수령님께 또 최후에 어디 충성 맹세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떠나면서 페이스북인가 거기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SNS에 아까 말씀하셨던 오스트리아가 본 과거에 좌우 합작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뭔 헛소리입니까? 저는 김순덕 논설하고 달리 오스트리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오스트리아?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 저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자로 가자라는 얘기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 이런 또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의 관계 대통령이 멀쩡히 있는데 개헌하자.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은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그런 길로 던진 거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길 당대표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대표죠. 박근혜 시절에는 주류 당권파가 서청원이었는데 전당대회에서 졌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당권파인 홍영표가 비당권파인 송영길한테 졌고. 그래서 지금 송영길은 대깨문 사이에서도 대통령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 한 달 내로 감옥 보낼 것 같다라는 사람. 이재명. 좀 말을 험하게 하신다는 분. 이재명. 그 양반하고 손을 잡고 지금 가는 모습이 박근혜, 김무성 다 비당권파 당대표, 문재인 비당권파 이 대통령의 고리,
그 대통령은 멀쩡히 있는데 그 당 대표 네. 나의 당인데 내 당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내 당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 당 당 대표가 나 왜 중국 어디 외유 나가 있는 사이에 시일 언론에다가 이 오스트리아식 이연집점이 참 좋습니다. 그 유명 개헌 본문 발언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 지금 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타이밍 맞춰가지고 오늘 네. 그 지금 뭐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이 순식간에 그 당 대선 후보를 낚아챌 수 있도록 날짜를 9월달에 픽스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 네. 이게 묘하게 대통령의 저 외로움을 상징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당권파 일부에서는 여전히 개헌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네. 개헌 얘기. 무슨 혹자는 4년 연임제로 가자, 뭐제로 가자 하는데 사실 역대 대통령이 임기 말 되면 꼭 개헌을 하고 싶어 했어요. 네. 어떤 개헌? 내각제 개헌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던졌던 대연정 있지 않습니까? 네, 대연정. 그 오스트리아가 대연정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대연정을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내각제나 대연정 가게 되면은 이런 거죠. 내가 대통령 한 3, 4년 해보고 4, 5년 해보니까 야, 내가 누릴 때는 좋았는데 내가 이제 후임자 되면 난 죽었구나 하는 그와 같은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해서 말은 좋죠. 권력을 분산하고 해서 나를 갖다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각제 개헌을 계속 얘기해요. 과거 네. 노태우 대통령도 다 역대 우리 김영환 시장 모셨던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마지막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그 송영길 비당권파 당 대표가 네. 그 9월에 네.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지금 드라이버를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3개월이면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데 지금 뭐 개헌 얘기가 거기에 무슨 추동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는 대신에 이런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전장턴 역이지만 계속 여기저기 진지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아와 피아를 정확히 구분하고 전선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개헌 얘기를 갖다 그 당시 당권파 쪽에서 얘기하니까 이재명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국 대전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당장 민생, 국민들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잠깐만 어떤 깃발을 두고 잠깐만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다 보면 이재명 씨가 어느 순간 고립되게 됩니다. 그냥 돌아오신 우리 대통령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겠어요. 네. 김건희 바치기는 3종 선물 세트가 지금 뭐 다 이제 유명 무실해졌고. 그렇죠. 김건희가 뭐 오늘 대화에는 대화, 대결에는 대결. 이거는 뭐 대결에도 준비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네. 문 대통령 애는 쓰셨고. 네. 그 정치적인 공경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개헌을 띄워본다든지 새로운 당권파 대선 후보를 띄워본다든지 하는 것들도 네. 뭐 멈춰버리고 가고 있으니까 네. 오늘 돌아오셔가지고 뭐 마음이 좀 굉장히 무거우시겠네요. 아니, 박근혜 직면했던 그 상황과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소추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실 개헌 본물 발언. 그 당시 이제 윤두현 현재 의원이 당시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청와대. 네. 그래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윤두현 홍보수석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 머리를 자금 밟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토라져 있던 김무성의 지원을 받아서 원내대표된 유승민, 이 두 자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 부분 코너에 몰릴 때 되니까 흔한 얘기로 일본만 좀 쓰겠습니다. 당과에서, 담합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축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머릿속에는 김무성 머릿속에는 반기문이 있었던 거고 네. 유승민 머릿속엔 자기가 있었던 거고 송영길 머리에는 그럼 뭐가 있나요? 에? 송영길 당대표 머리에는 아니지 송영길 대표 머리에는 이런 게 있겠죠. 난 송영길 씨 나는 마음에 한 10번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재명이 대세니까 이재명이 밀어주고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를 떼어놓은 당상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네. 그러니 그런 것을 뻔히 읽고 있는 청와대 문재인도 바보입니까? 예, 바보 맞습니다. 바보 맞지만 그러나 아무리 바보라도 그 정도는 압니다. 네. 그러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 죽는다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지금 보면 이재명이 안 되도록 지금 보면 이런저런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송영길이 괘씸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싸우다 보면 바로 새누리당이 2015년 뭐 개헌 본물 발언 그 당시 유승민의 곧 이어서 터졌는 청와대 연라들 그 다음에 저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유명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책을 놓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식으로 각을 세우고 치고받고 옥새 들고 나르샤로 갔다가 와장창 깨지고 나니까 당과에서 박근혜 대통령 코너에 몰리자 몰아내고 그 다음에 반기문이 끌어들이고 자기가 나가고 하면 집권 한가운데 뒤에서 상황 노릇할 줄 알았더니 와장창 깨지고 지금 그 코스를 갖다가 문재인과 이재명과 송영길과 이낙연과 정세균이 정말 귀신같이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해설 감사합니다.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